네, 안녕하세요. 7년차 미디어 마케터 워라벨 PPT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차근차근 스텝별로 알려드리는 PPT 핵심 강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영상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평균 이상의 PPT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PPT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시간 없는데 뭐 이런 생각 좀 많이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초중급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데드라인 안에 PPT를 완성하지 못할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설픈 PPT가 나올까봐 좀 겁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직장이나 조직에서 PPT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언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획안 PPT로 정리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등에 불 떨어져서 허둥지둥 만들죠? 저도 그래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PPT 제작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큰 시행착오 없이 PPT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PPT 만들 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뭘까요? 참, 이 백지라고 하는 게 주는 공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백지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래서 PPT를 만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기준을 처음에 안 정하면 어때요? 내가 잘 만들고 있는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매 슬라이드마다 새로운 거예요. 숨이 막히는 거죠. 그럼 뭘 먼저 정해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어도 항상 맨 처음에 정하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PPT의 색상, 배경, 레이아웃, 폰트, 도형입니다. 이 5가지를 먼저 정하고 시작했을 때 PPT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색상부터 한번 정해 볼게요. 여러분의 PPT에 사용할 주요 색상 3가지를 정하면 되는데요. 여러분 너무 많이 정할 필요 없습니다. 3가지만 딱 정하면 돼요. 자, 회사나 브랜드의 색상이 있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회사나 브랜드의 색상을 쓰면 됩니다. 근데 회사나 브랜드 색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3개 색상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회사나 브랜드 색상이 없는 경우죠. 이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하느냐? 메인 색상을 하나 정하고 그 다음에 메인 색상 친구인 서브 색상 하나 정하고요. 그 다음에 물 빠진 색상 하나 정합니다. 이렇게 3개를 정해 놓으면요, 여러분 PPT 만들 때 색깔 고민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색 조합이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떤 색을 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분도 계시죠. 괜찮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네, 먼저 크로마라고 하는 사이트를 추천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AI로 색상 조합을 추천해주는 사이트인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크로마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너레이트 버튼 누르면요, 지금 저는 이미 설정을 해놔가지고 컬러가 바로바로 뜨는데요. 처음에는 50가지 정도의 색상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고르고 나면은 그 색상들을 가지고 색 조합이 괜찮은 대안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바탕에 이런 색깔이 들어가면은 글씨가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화살표 같은 걸 누르면 이 글씨에 있는 색깔이 바탕으로 가고요, 바탕에 있는 색깔이 글씨로 갑니다. 눌러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눌러보면서 어떤 조합이 내 PPT에 어울릴지를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3가지 색깔을 뽑는다고 했죠. 메인 색상을 한번 저는 파란색으로 가져가 볼게요. 그리고 서브 색상은 이 파란 색깔하고 잘 어울리는 민트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자, 여기 디테일 버튼 보이시죠? 디테일 버튼 누르면 어떤 색깔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헥사 코드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RGB 코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PPT로 돌아와서 슬라이드 옆에 네모를 3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3개 만들어 주고, 내가 메인 색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의 코드가 보이시죠? 이 코드를 첫 번째 네모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채우기로 들어가서 다른 채우기 색 들어갈게요. 그리고 여기에 16진수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이게 헥사 코드라고 하는 색깔 코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마로 다시 들어가면 어떤가요? 이 색이었죠? 클릭하면은 copied clipboard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헥사 코드가 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6진수에 그 코드를 넣으면 바로 이 색상이 변하게 되죠. 자, 아이스 콜드라고 표현된 이 색도 카피를 해서 2번째 네모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자, 마지막 하나는 뭐라고 했죠? 물 빠진 색깔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만 있으면 눈이 아파요. 그래서 물이 빠진 색깔이 하나 필요합니다. 최대한 허여멀건한 색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기왕이면 파란색하고 어울리는 허여멀건한 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파란색하고 어울리네. 네, 요 색이 좀 물이 빠진 색깔로 보입니다. 이 색깔 코드를 복사해서 마지막 세 번째 네모에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인 색깔, 그리고 메인 색깔의 친구인 서브 색깔, 그리고 물 빠진 색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색상 정했죠? 그러면 다음은 배경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 좀 고민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는요, 흰색 아니면 검정색 쓰면 됩니다. 그냥 무난합니다. 비즈니스 문서에서 너무 화려한 배경을 쓰면요, 텍스트가 잘 안 보여요. 하나만 써도 되고 하나의 PPT 안에서 강조를 할 때는 검정색을 쓰고 메인은 흰색으로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과 여백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의외로 신경을 안 쓰는 포인트예요. 왜 중요하냐면 이 레이아웃과 여백이 백지의 공포를 사라지게 해줘요. 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이 이 백지 안에 있다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를 넣을 위치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렇게 격자에 맞도록 어디에 무엇을 어느 크기로 배치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이 보조선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좌우 여백 0.8cm 이상, 상하 여백 0.8cm 이상 먼저 긋습니다. 그은 다음에 일정한 간격으로 슬라이드를 나눕니다. 자, 여백이 있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잡는지 저는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시죠? 자, 같이 여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빈 페이지에 여백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백은 기준선을 보고 잡아요. 자, 보기에 들어가면 안내선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안내선 클릭하면 점선으로 이렇게 선이 뜨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좌우 여백 0.8 이상이라고 했죠. 이 안내선을 컨트롤을 누른 채로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선이 하나 생성됩니다. 자, 슬라이드의 맨 끝에 선을 추가해 볼게요. 좌우에 컨트롤을 누른 채로 선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상하에도 선을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9.5가 맨 끝인 거 알았어요. 좌우는 뭐가 끝인가요? 좌우는 16.93이 끝인 걸 알았습니다. 대략 16.9가 되네요. 그러면 좌측에 0.8을 놓으려면 16.9에서 0.8을 뺀 16.1만큼 가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도 16.1. 그 다음에 상하의 여백도 0.8이었으니까 자, 9.5에서 0.8 빼면 얼마죠? 자, 8.7입니다. 자, 8.7로 가겠습니다. 8.7, 밑에도 8.7. 자, 이렇게 되면 아까 말한 좌측과 우측, 상하의 여백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자, 이 뜻은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갈 내용이 어디다? 이 가운데의 네모 영역이 주요 내용이 들어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구성하는 메시지의 개수가 중요해요. 내가 여기에서 3개 정도 설명하겠다라고 하면 이 세로가 3등분이 되는 게 좋겠죠. 자, 기본 레이아웃을 3등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좌우 상하 여백을 놓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내용 영역을 3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가지의 칸으로 나눠진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나눠 놓으면 어떤 영역에 도형이 어떤 크기로 들어가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자, 이렇게 일단 안내선을 만들어 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레이아웃 잡는 거 따라오셨죠? 자, 다음은 폰트인데요. 여러분 폰트 몇 개 쓰세요? 저는 최대 2개만 써요. 제목용 폰트 1개, 본문용 폰트 1개.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가독성이에요. 특히 본문에서는요. 자, 본문 텍스트 크기도 중요한데요. 폰트 크기는요. 본문은 14에서 18포인트. 그리고 소제목은 24포인트 내외. 진짜 제목은 36포인트 이상이 되면 슬라이드를 만드는 데에 큰 이상이 없더라고요. 자, 근데 나는 폰트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라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폰트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자, 눈누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이트인데요. 자, 눈누 폰트라고 검색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눈누 폰트 사이트 들어가면요. 추천 폰트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저작권이 풀려있는 이런 무료 폰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눈누라고 하는 폰트 사이트 알려드렸죠. 근데 폰트 사이트 알려줬다고 해서 폰트를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폰트가 파워포인트를 활용할 때 유용한지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크게 보면은 고딕과 명조체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우리 대부분의 상황은 고딕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딕체를 쓰고요. 제목을 쓸 때는 고딕을 굵게 쓰고 본문을 쓸 때는 고딕체를 얇게 씁니다. 대표적인 고딕체는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하는 무료 폰트가 있고요. 코펍 도둠이라는 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리텐더드라고 하는 채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고딕체는 굵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PPT에 명조는 요즘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어떤 텍스트를 인용할 때 있죠. 신문 기사를 인용하거나 할 때 그럴 때 명조체를 많이 쓰면 좋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네이버에서 무료로 풀어주고 있는 나눔 명조라고 하는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펍 바탕 그리고 봄명조라고 하는 채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정도의 폰트만 있으면 무료로 굉장히 깔끔한 PPT를 만들 수 있으니까 추천을 드리고요. 눈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다 나오는 폰트니까 들어가셔서 검색한 다음에 폰트 다운로드 받고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폰트까지 정했죠. 마지막으로 도형 스타일도 통일하세요. 이거 간단한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자, 사각형은 지각인 네모로 할지 아니면 부드러운 모서리로 할지 그리고 이런 네모의 색깔은 뭘로 할지 그리고 화살표 스타일도 이런 그라데이션으로 할지 아니면 이런 화살표가 지루하다라고 하면은 다른 모양의 화살표로 할지 그리고 아이콘 같은 것도 비슷한 모양의 아이콘을 쓰는 게 좋습니다. 아이콘이 이것저것 들쭉날쭉 하면요 통일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5가지만 정하면 빨라져요. 뭐였죠? 색상 3개 정하라고 했죠. 메인 색상 그리고 메인 색상과 친한 서브 색상 그리고 물 빠진 색상 하나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경 흰색 아니면 검정 쓰면 돼요. 자, 세 번째 레이아웃 좌우 상하 0.8cm 이상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이나 열을 내가 쓸 메시지에 맞게 n분할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폰트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딕 아니면 명조를 쓰면 된다. 도형은 네모든 둥근 모서리의 네모든 전체적으로 파워포인트의 일관성을 만들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 취향에 맞게 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반듯한 네모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5가지 정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슬라이드를 한 장 만들어 볼게요. 이 5가지를 정하고 나면은 어떻게 슬라이드를 구성할 때 유용한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슬라이드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데이터고요. 회사에서 초안으로 만들었던 데이터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볼게요. 이런 슬라이드가 하나 있다고 봤을 때, 자, 아까 정한 5가지를 바탕으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컬러 정했죠? 컬러 3개 정한 거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슬라이드 옆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자, 색상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슬라이드를 보니까 맨 위에 있는 메시지랑 아래에 있는 뒷받침 데이터가 있는 것 같아요. 2가지에 표현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2가지에 할 말이 있다고 해서 2분할을 하면 될까요? 우리가 세로로 3분할은 돼야 맨 위에 있는 헤드 메시지를 첫 번째 3분의 1 칸에 놓고 나머지 3분의 2 칸에 이 그래프를 보여줘야 안정적인 구도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2분할을 해서 반을 그냥 글자로만 채우고 나머지 반을 그래프로 채워도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글자만 채워진 한쪽 면이 비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헤드 메시지는 3분의 2를 할애해서 써주고 나머지 3분의 2에 그래프를 채우는 방식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백을 잡아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잡아뒀던 여백 있죠? 좌우 상하 0.8 잡아놨고요. 3분할 했습니다. 배경은 그냥 흰색 할게요. 흰색하고 우리가 도형 정했잖아요.
반듯한 네모 쓰기로 했죠? 자, 네모 그려보겠습니다. 3분의 1에 그대로 대고 그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크로마에서 정했던 색상 있죠? 색상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채우기. 자, 스포이트라고 있습니다. 스포이트를 눌러서 첫 번째 우리가 픽했던 컬러를 클릭해주면 그대로 이 색상이 들어갑니다. 메인 색상을 우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헤드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로 가져올게요. 자, 이 부분에 메인 텍스트를 넣을 거예요. 자, 가운데 정렬로 그대로 넣으면 안 예쁘겠죠? 왼쪽 정렬을 한 이후에 글자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흰색으로 넣을게요. 그리고 조금 깁니다. 헤드 메시지가. 요약을 해서 카피라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기인 3월과 6월이 최고의 마케팅 타이밍 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3분의 2 남았죠? 여기에 그래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프 그대로 가져와서 자, 우리 3분의 2니까 크기 맞춰줄게요. 이 선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대로 맞추면 돼요. 그리고 제목 적어주겠습니다. 제목이니까 얇은 글씨 말고 프리젠테이션 엑스트라 볼드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기 비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모를 하나 더 넣도록 할 텐데요. 우리 도형 네모 쓰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 제목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네모로 해볼게요. 자, 도형 어떻게 넣죠? 삽입 탭에 도형, 여기 보시면 많은 도형이 있는데 거기에서 직사각형 클릭하고 도형 그대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에 맞춰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도형 색깔 어떻게 바꾼다?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스포이트. 자, 이번에는 물 빠진 색상을 넣어 볼게요. 자, 물 빠진 색상 넣고 물 빠진 색상 들어갔죠? 근데 글씨가 뒤에 있는 것 같아요. 자, 글씨를 뒤로 보내줄게요. 자, 이 위치 바꾸는 건 정렬입니다. 자, 홈 탭에 정렬 들어가서 이 네모를 맨 뒤로 보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씨를 가운데쯤으로 옮겨줄게요. 이렇게. 자, 근데 뭔가 벙벙해요. 두꺼운 것 같아요. 네모를 얇게 조정해 주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했는데도 어느 정도 그냥 모양이 나와요.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5가지를 정한 거기 때문에 지금 예쁘게 꾸미는 거는 조금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해놓은 걸 바탕으로 슬라이드를 빨리 만드는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디가 비어 보이나요? 자, 왼쪽 아래가 좀 비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를 넣어서 요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여기에 넣을 때 어떻게 넣을까요? 자, 삽입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그대로 이 아래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하는 거 첫 번째. 요약 문장을 간단히 작성하고요. 자, 2번도 간단히 작성하겠습니다. 자, 3번도 이런 식으로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겠죠? 이 슬라이드의 핵심 주제라고 하는 거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글자 색을 흰색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 글자 색상 흰색.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는 항상 맨 위쪽에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자, 여기에도 텍스트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놓고 매출 현황이라고 적어 볼게요. 네, 그리고 자, 이 텍스트 상자를 그대로 놓고 어떤 개체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개체를 클릭하고 자,
컨트롤을 누르면 복제가 되는데요. 반듯하게 복제하려면 Shift를 동시에 누릅니다. 컨트롤 Shift를 누른 채로 드래그 해주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오른쪽에는 회사 이름 적어볼게요. 주식회사 워라벨 PPT. 이 선에 맞춰주겠습니다. 끝에. 자, 그러면 어떤가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구도를 갖춘 파워포인트 장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완벽한 장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상황에서 맞닥뜨리는 어떤 보고서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 5가지만 정한 이후에 빠르게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은 미리 캔버스나 캔바 쓰면 더 쉽지 않아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편리한데요. 템플릿도 뭐 예쁘기도 하고 편리하긴 해요. 근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도구들은 너무 많은 게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오히려 표현 범위가 좀 좁아져요. 특히 회사 보고서나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은 세부적인 커스터마이징이 좀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제약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편리한 대신에요. 이 서비스에서 정한 모양과 사진을 가지고 또 캐릭터를 가지고 그 슬라이드를 구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런 서비스는 개인적인 용도로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자기가 어떤 설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 청중들이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디자인인데 기성품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어때요? 기성품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이 뭔가 기성품으로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면 안 되겠죠. 너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완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일은 다릅니다. 완성을 일단 하는 것은 시간 문제니까요.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이 5가지 정해서 빠르게 완성하시고 초안을 먼저 완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연습하고 피드백 받으면서 발전해 나가면 되니까요. 이 5가지를 먼저 정하고 순서대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요, 또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